이게 예쁘기는 한데 이게 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공해 놓은 최종 마감 벽면이고요. 얘를 한번 이렇게 벗겨 보면은 특히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문짝이 문틀을 세게 꽝 치는 이런 경험들 해봤을 거예요. 제 집이라면 작동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열고 닫는 이 문, 지금 시중에 예쁜 문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들을 선택할 때도 편리함이라든가 실용성, 내구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열고 닫는 문이잖아요. 한 번쯤은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생각보다 문을 구성하는 요소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보통 보면 문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이렇게 문을 나눠 보면 문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게 다양해요. 일단 먼저 우리가 제일 많이 열고 닫는 거, 이게 문짝이라는 거죠. 이 문짝이라는 게 있고, 또 이 문짝이 붙어 있는 문틀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 문짝과 문틀에 붙어 있는 각종 철물, 경첩도 있고 손잡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틀이 붙어 있는 벽체와 마감을 해주는 형식, 문선이라고 하는 몰딩이 있습니다. 문짝, 문틀, 하드웨어, 문선 이런 것들이 문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대부분 커스텀이 다 돼요. 예전에는 문짝도 문틀도 현장에서 다 만들어서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도 간혹 어떤 인테리어 현장들은 가보면 이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완제품들이 원체 잘 나오기 때문에 커스텀이 다 가능은 해도 완제품을 주로 많이 사용하곤 하죠. 문의 종류가 이것 말고도 좀 더 다양한가요? 문의 종류 좀 가르쳐 주세요. 전문가들은 문의 재질이나 문을 열고 닫는 방식에 따라 문을 많이 구분하고 얘기를 해요. 문의 재질로 나눠서 볼 때는 도장도 하냐, 멤브레인도 하냐, 원목도 하냐, ABS도 하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반 시중에서는 거의 ABS 도화가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문을 여는 방식에 따라서는 여닫이냐, 미닫이냐, 슬라이딩이냐, 포켓이냐 이런 식으로 문을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누는 구분은 9mm 문선이냐, 무문선이냐, 스텝도어냐, 히든도어냐 이런 식으로 나누죠. 디자인적인 형식으로 나눠서 부르는 건데 대부분 이 형식적인 것들은 문선의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영상들을 보면은 히든도어 절대 하지 말라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코치님은 왜 해도 된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히든도어라고 하면 일단은 이 문짝이 히든된다, 그 용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벽 속에 문짝이 같이 1대1로 일체감 있게 만나는 거. 한데 이 히든도어가 예전에는 사실 상업 공간에 많이 좀 사용이 됐었고 일반 주거 공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었어요. 문짝 문틀이 전부 현장에서 커스텀으로 가공돼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작업자의 스킬이라든가 작업 숙련도에 따라서 내구성이 엄청나게 좀 차이가 났고요. 상업 공간하고 달리 우리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문짝이 문틀을 때릴 때 그 부딪히는 이런 강도나 이런 것 때문에 히든도어 형식이 되게 불합리했죠. 금방 문이 망가지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들 반대하고 부정하고 이거를 시공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좀 바뀌었어요. 주거에 사용되면서 ABS 문틀이 나와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었고 또 지금은 알루미늄 프레임 문틀이 아예 히든도어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하자나 우려를 많이 불식시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교구제를 가지고 이 히든도어의 형식을 정확하게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히든도어 샘플입니다. 벽면과 이 히든도어 문짝이 이렇게 1대1로 한 평면으로 이렇게 만나는 형식, 요걸 우리가 히든도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히든도어 문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안쪽으로 보통 열리게 되는데 지금처럼 손잡이가 없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식을 우리가 푸시형 히든도어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형태의 히든도어는 여기다가 방문 일반 손잡이 있죠. 그거 그대로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벽면보다 살짝 돌출되기는 해도 훨씬 더 가성비 있게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히든도어 문을 설치하고 나서 벽면 마감을 이 도어 표면하고 같이 맞춰서 시공해 놓은 최종 마감 벽면이고요. 얘를 한번 이렇게 벗겨 보면은 이렇게 안쪽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은 문짝 표면이 1차 시공했는 요 벽면보다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이 히든도어 어깨 가공이라는 거예요. 도어 스토퍼, 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빛을 새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감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문을 닫고 열었을 때 이 틈들이 메꿔지는 거죠. 한번 여기 벽 마감을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히든도어의 기본적인 형식이고요. 안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경첩이 여기 샘플로 시공되어 있는데 나비 경첩을 주로 많이 사용해요. 여기는 지금 샘플로 지금 이지 경첩이라는 거를 좀 달아놨지만 히든도어 문짝의 두께가 보통 일반적인 문짝하고 두께가 달라요. 요거는 지금 샘플이라 지금 약식으로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히든도어는 45mm 이 문짝을 사용을 하고 일반적인 문짝 같은 경우는 보통 35, 36mm 이 문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짝 무게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돌출되는 경첩을 쓸 때는 이지 경첩보다는 나비 경첩을 사용하기도 하고 문짝 안쪽에다가 매입 경첩, 히든 경첩이라 그래서 문짝의 경첩을 완전히 이렇게 숨겨서 시공하는 밖으로 경첩이 돌출되지 않는 그런 경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없으니까 데드볼트라고 해가지고 모티스 락을 하나 더 설치를 해가지고 문을 당기거나 잠글 수 있는 그런 이제 형식의 하드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푸시형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닫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문짝의 상단에다가 별도의 도어 클로즈를 또 매입해서 설치를 하기도 해요. 이렇듯이 이 히든도어 안에는 많은 하드웨어들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짝 문틀의 가격만 해도 가격이 일반 도어의 문짝 문틀보다 비싸지만 이런 하드웨어까지 금액이 더해지면 훨씬 더 금액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게 히든도어의 또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 히든도어를 설치할 때는 보통 필름이라든가 도장 마감으로 얘를 같이 만들거든요. 도배 마감으로 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짝을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이 문짝만 교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벽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코치님 설명 들어보니까 히든도어가 무엇인지 이제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든도어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먼저 비싸다는 말이 가장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싸죠. 일반적인 문짝 문틀이나 도배 마감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한테는 확실히 히든도어가 가격이 조금 더 나갑니다. 문짝 문틀 뭐 경첩 이런 거 한 조에 보통 한 30만 원대지만은 히든도어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대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이가 거기서 분명히 있고요. 게다가 도배 마감을 하시는 분들은 벽을 다 치지 않으면은 이 히든도어를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적으로 히든도어 문짝 문틀 가격뿐만 아니라 벽을 다 새로 시공하는 이런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비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디자인적으로 벽의 수직을 반듯하게 잡기 위해서 벽 가배 작업이라는 목공 작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시는 집들 같은 경우는 히든도어 문짝 문틀 그 차액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히든도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덜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 더 내구성이 또 있잖아요. 내구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문짝 문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다 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내구성이 좀 떨어졌어요. 한데 요즘은 이 문짝이 만나는 요 벽의 마감 알루미늄으로 프레임이 나오기도 했고 이 알루미늄 프레임에는 고무 가스켓도 일체형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내구성이 좋아졌습니다. 해서 이 내구성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좀 더 예전보다는 더 자유로워진 거죠. 선택하시는데 큰 문제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히든도어 관련된 단점이 이것 말고도 더 있던데 맞아요.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더 있죠. 히든도어와 상단 그 경첩, 도어 체크라고 얘기하는 거, 요게 많이 하자가 나요. 이게 열고 닫는 개폐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이 삐걱거리기도 하고 잘 이게 안 닫히는 현상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푸시형 이런 히든도어보다는 돌출형으로 손잡이가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정 내가 디자인적으로 이런 푸시형으로 돌출형 손잡이가 없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설치되는 그 도어 체커 말고 경첩에 유압이 있는 게 있어요. 요게 좀 덩어리는 좀 크고 안쪽에서 보면 조금 보기는 싫기는 해도 유지 관리는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요런 푸시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압 경첩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도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문들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히든도어 말고도 문의 종류가 많으니까 실제로 그 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문짝 문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개구부가 있는 벽체에다가 문틀을 이렇게 넣죠. 문틀을 넣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문선이라는 거를 작업을 합니다. 문틀과 문짝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 걔들을 커버 시켜주는 그런 마감재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문짝을 달면 이게 가장 일반적인 문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시공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이 됩니다. 벽면과 이 문선 사이에 이렇게 단차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틀을 설치하고 나서 문선을 작업을 했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문틀들은 벽면을 분절하는 이런 라인들이 좀 강하게 남는다는 이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9mm 문선 시공을 보면요, 이렇게 개구부에 문틀을 이렇게 시공하고 나서 벽면의 수직을 반듯하게 잡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트를 그는 겁니다. 각상을 벽면에다가 다 걸고 나서 거기에 석고보드 마감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문틀과 석고보드 사이에 요 틈새를 메우는 9mm 문선 틀을 다시 한번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문짝을 달고 나면 벽면의 석고보드 면은 도배로 마감이 되고,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9mm 문선이 돌출돼서 만들어지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제 사례를 보면요, 문틀과 벽면이 살짝 이렇게 9mm 정도 단차가 이렇게 발생했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앞쪽에서 봤을 때 문선의 형식이 일반 문선보다는 훨씬 더 얇게 만들어지는 그런 문선 형식을 택할 수 있고요. 요 돌출되는 이 문선의 형식이 조금 더 내가 완화시키고 싶다 했을 때는 벽면을 이 9mm 문선 튀어나오는 것만큼 이렇게 같이 1대1로 만들어서 벽지와 9mm 문선의 마감을 서로 이격시켜주는 매지 라인을 넣는 이런 시공 방식도 있습니다. 무문선 시공 사례를 보면요, 9mm 문선 시공하고 거의 좀 비슷한데 이렇게 개구부가 있는 요 공간에다가 문 틀을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각상 시공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각상 시공은 당연히 벽의 수직을 맞추는 그런 작업들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9mm 문선처럼 틀을 먼저 만들어 주는데 이게 만드는 형식이 조금 다른 게, 각상 앞에 우리가 보통 필름 마감을 할 수 있는 MDF 판재를 보통 시공을 하고요. 아까 설치했던 그 옆에 있는 마감재하고 앞쪽 마감재를 90도로 직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문선 작업을 하는데 이게 무문선이죠. 벽면과 문틀의 재료 마감이 같은 마감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문선으로 시공된 실제 시공 사례를 보면요, 이 벽면과 이 문짝, 문틀들이 전부 같은 필름으로 만들어진 거죠.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표면의 전체 마감이 통일이 되니까 분절도 없고 더 예쁜 그런 마감이 되는 거죠. 스텝 도어, 인뎁스 도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또 도어가 있어요. 상단에 인방이 없는 그런 개구부 또는 상단에 인방이 철거가 되는 그런 개구부일 때 보통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도어인데요. 이런 형식일 때는 이렇게 벽체에다가 먼저 각상 작업을 해서 수직들을 다 다시 맞춥니다. 그런 다음에 틀 작업들을 들어가죠. 상단에 여기 인방이 있는 요 면과 문짝이 서는 위치의 면을 같이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벽면보다는 약 5에서 7cm 정도의 한 스텝 더 들어가는 문짝이 인방하고 같은 면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시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시공이 실제로 시공됐을 때 얘도 무문선처럼 벽과 문짝이 같은 마감으로 하는 이런 마감들을 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든도어 형태를 한번 보면은 이 개구부 형식에다가 벽의 수직을 맞춰주는 그런 각상 작업을 통해서 히든도어 문틀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벽면 마감을 1차, 2차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2차 진행하는 벽면의 마감이 문틀보다 조금 더 튀어나오는 이 형식을 이용해 가지고 히든도어 문짝을 달았을 때 이 문짝이 벽면 마감하고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 요게 히든도어의 형성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됩니다. 문틀 세우고 1차 세우고 2차 벽 마감하고 문짝 만들어지고,
요게 히든도어가 만들어지는 형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벽과 문이 1대1로 만들어지는 형식이 만들어지고요. 훨씬 더 깔끔한 그런 디자인들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히든도어를 사용하면 뭐가 좋은지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30평대 지금 아파트고요. 요 벽면이 시공 전 모습이고 얘를 히든도어 디자인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벽의 형식이 요 모습입니다. 얘가 같은 공간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디자인할 때 히든도어를 선택한 이유는 벽면의 굴곡들을 완벽하게 일자로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넣은 거고요. 이런 형식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벽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봤는데요. 인테리어 전문가인 이코치라면 자기 집에 무슨 도어를 설치하시겠습니까? 제 집이라면 히든도어나 무문선으로 시공을 하겠습니다. 벽과 문이 같은 마감재로 만들어졌을 때 그 내구성이 훨씬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딱 정해놓고 무조건 히든도어, 무조건 무문선으로 가는 것보다 그 문이 위치한 그 경우에 따라 가지고 히든도어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무문선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쁘다고 무조건 따라만 하면 망한다고 하죠. 시중에 많은 이 도어 종류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 집에 맞는 도어, 나와 내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도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유튜브 영상에서 히든도어 하지 마세요 이런 영상들은 예전에 목수들이 다 일일이 만든 그런 히든도어고 맞아요. 요즘은 기성품으로 그게 아주 잘 나온다 이렇게 들리네요. 맞아요. 예전에 커스텀 해가지고 문짝 문틀 만들고 현장에서 다 홈 가공해가지고 설치했던 이 도어들 이거 하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 했던 거고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은 뭐 2세대 그 ABS 그 히든도어 문틀부터 시작해서 3세대 지금 나온 것들은 알루미늄 문틀로 히든도어가 나오니까 확실히 내구성도 좋아졌고 시공 품질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히든도어 설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